1920년 10월 만주 청살리. 수천의 독립군이 수만의 일본군을 맞아 싸웠습니다. 그 전투는 조선 독립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로 남았습니다. 그 이름, 청산리 대첩. 조국은 빼앗겼지만 청년들의 가슴 속에는 독립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만주로 건너가 총을 들고 독립군이 되었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의 젊은이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일제는 무자비한 무단 통치로 조선인들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국 광복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총을 들고 싸워야 한다는 신념으로 만주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만주는 독립군 활동의 최적지였습니다. 넓은 영토와 험준한 지형은 게릴라전을 펼치기에 유리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묵인 하에 무기를 구입하고 군사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기에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더 많은 조선인들이 만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피난을 위해서가 아니라 독립운동을 위해 떠난 것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대거 만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만주 곳곳에서 독립군 부대를 조직했습니다. 대한독립군, 조선독립군, 대한군정서, 북로군정서 등 다양한 명칭의 독립군 부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각 부대는 서로 다른 이념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국 광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뭉쳤습니다. 독립군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무기도 부족하고 군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습니다. 식량도 늘 부족했고 의료시설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력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좌진 장군이 있었습니다. 강직한 성품, 뛰어난 지휘력. 그는 독립군의 희망이었습니다. 김좌진은 1889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무예에 뛰어났고 강인한 체력과 뛰어난 전술 감각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항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의병활동에 참여했고 한일병합 이후에는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1919년에 만주로 건너간 그는 북로군정서를 조직하여 독립군을 양성했습니다. 김좌진의 리더십은 탁월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군사 지휘관이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부하들을 가족처럼 아꼈고 그들의 고충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동시에 군기는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좌진은 뛰어난 전술가였습니다. 그는 일본군의 전술을 철저히 연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독립군만의 독특한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산악지형을 이용한 매복과 기습 전술에 뛰어났습니다. 김좌진은 또한 훌륭한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독립군들에게 단순히 군사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족정신 교육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1920년 가을, 일본군은 독립군을 소탕하겠다며 대군을 몰고 왔습니다. 병력은 압도적으로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독립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1920년 봄 봉오동 대첩에서 독립군에게 참패를 당한 후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일본 관동군은 대규모 토벌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이른바 간도대 토벌작전이었습니다. 일본군 2개 사단 병력 2만여 명을 만주에 파견하여 독립군을 완전히 소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규모의 작전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38식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 그리고 포병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충분한 탄약과 식량을 보급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독립군은 구식 무기로 무장한 소수 병력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독립군에게는 일본군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국 광복에 대한 불굴의 의지와 지형에 대한 완벽한 이해였습니다. 그들은 만주의 산악지형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좌진을 비롯한 독립군 지휘관들은 긴급 작전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압도적으로 우세한 일본군을 이길 수 있을까? 정면 승부로는 절대 승산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김좌진 장군은 산악 지형을 이용해 일본군을 유인했습니다. 계곡마다 매복을 설치하고 포위망을 짰습니다. 청산리 일대는 매우 험준한 산악지대였습니다. 여러 개의 깊은 계곡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매복전을 펼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김좌진은 이 지형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일본군을 계곡 깊숙이 유인한 다음 사방에서 포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의 수적 우세를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지형의 불리함을 안겨주는 전술이었습니다. 독립군은 며칠 동안 치밀하게 매복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각 계곡마다 소부대를 배치하고 일본군의 퇴로를 차단할 수 있는 위치에도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완벽한 포위망을 만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부대 간의 완벽한 연계였습니다. 신호체계를 구축하고 공격 시점을 정확히 맞추도록 했습니다. 한 부대라도 실수하면 전체 작전이 실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20년 10월 21일 드디어 일본군이 청산리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독립군을 쉽게 소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독립군의 치밀한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이 계곡으로 들어서자 사방에서 총성이 터졌습니다. 포위된 일본군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독립군의 함성은 청산리를 뒤흔들었습니다. 김좌진의 신호에 따라 각 계곡에 매복해 있던 독립군들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일본군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독립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총알이 쏟아져 내렸고 일본군들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독립군의 사격은 정확했습니다. 오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높은 곳에서 아래로 조준하니 명중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일본군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김좌진은 직접 최전선에서 지휘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싸워라. 우리 조상들의 원수를 갚아라. 그의 외침에 독립군들의 사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홍범도, 최진동 등 다른 독립군 지휘관들도 각자의 부대를 이끌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부대였지만 완벽하게 연합하여 싸웠습니다. 조국 광복이라는 하나의 목표 앞에서 모든 이념적 차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일본군은 반격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독립군들은 지형을 이용해 완벽하게 엄폐된 상태였습니다. 일본군의 총알은 바위와 나무에만 박혔을 뿐입니다. 오히려 총구의 화염만 드러내서 독립군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일본군의 피해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휘관들마저 잇따라 전사하면서 일본군의 지휘체계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조직적인 저항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6일 동안 이어진 전투. 독립군은 수천의 적을 무찔렀습니다. 조선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대승이었습니다. 청산리 대첩은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계속되었습니다. 백운평, 왈루구, 어랑촌 등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승리는 백운평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독립군은 일본군 한 개 대대를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일본군 대대장을 포함한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전사했고 수백 명의 일본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왈루구 전투에서도 독립군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매복해 있던 독립군들이 일본군 부대를 기습 공격하여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일본군은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패주했습니다. 어랑촌 전투는 6일간의 전투 중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일본군이 철수하려 할 때 독립군이 추격하여 마지막 타격을 가한 것입니다. 일본군은 완전히 괴멸되어 도망쳤습니다. 청산리 대첩의 전과는 엄청났습니다. 일본군 전사자만 1200여 명,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2000명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면 독립군의 피해는 미미했습니다. 전사자는 20여 명에 불과했고 부상자도 10명 정도였습니다. 무기와 장비 노획도 상당했습니다. 일본군이 버리고 간 38식 소총 수백 자루와 기관총, 그리고 대량의 탄약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는 독립군의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산리 대첩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시킨 정신적 승리였습니다. 우리도 일본군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입니다. 청산리 대첩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조선의 독립군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일제는 이 참패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규군 2개 사단이 독립군에게 참패를 당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군부는 즉시 책임자 처벌에 나섰습니다. 작전을 지휘한 장성들이 해임되었고 현지 부대장들도 문책을 받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사건을 축소 보도하려 했지만 이미 소문이 퍼진 후였습니다. 일제는 독립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무법자 집단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조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독립군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강화되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청산리 대첩의 소식은 국내외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조선 독립군의 쾌거라며 크게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선 독립군의 존재가 세계에 알려진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일제의 언론 통제로 직접적인 보도는 어려웠지만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조선인들은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을 크게 이겼다며 환호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청산리의 승리는 독립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이룰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산리 대첩 이후 독립군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일제는 독립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고 중국 정부도 일본의 압력으로 독립군 활동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좌진을 비롯한 많은 독립군들이 더 깊은 만주 내지나 소련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일부는 국내로 잠입하여 비밀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청산리에서 보여준 그들의 정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좌진 장군은 청산리 대첩 이후에도 계속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1930년 공산주의자들의 총탄에 암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김좌진과 청산리 용사들의 정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후배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끝까지 독립운동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1945년 해방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청산리 대첩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봉오동 대첩과 함께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쌍벽을 이루는 대승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김좌진과 독립군들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뛰어난 전술은 오늘날에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피와 희생으로 이뤄낸 승리. 김좌진 장군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서 울립니다. 청산리 대첩. 그것은 조선 독립군의 영원한 포효였습니다. 청산리의 그 함성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울려오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산리 대첩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계승해야 할 소중한 정신유산입니다. 김좌진 장군과 독립군들이 보여준 조국애와 희생정신, 그리고 불굴의 투지를 우리도 이어받아야 합니다.